안녕하세요.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자 인천공항공사가 가장 먼저 연내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노사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또 연내 달성은 가능한지 박효정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깜짝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면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이 됐습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1만 노동자를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받아든 공항공사는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위원회를 진통 끝에 출범시켰습니다. 협의체가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초반부터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공사 측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노조 측은 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가 떠안은 큰 숙제는 용역업체 계약 해지 문제입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한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상되면서 공사와 정규직 노동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이라는 중대 과제를 받아든 인천공항. 무리한 약속일지 아니면 비정규직 제로 달성의 출발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을 줄여 복지와 교육 부문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북핵 위협 속에 국방 분야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예산안에서 SOC를 크게 줄여 복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 원을 보건, 복지, 노동에 배정했는데 올해보다 12.9%나 늘어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자리 부문에 투입되는 19조 2천억 원은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올해 추경에서 공무원 2,000명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군, 경찰, 소방, 복지 공무원 3만 명을 충원합니다.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 증원의 시작인 셈입니다. 교육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많이 할당했습니다. 사업 내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로 SOC 사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4.4조 원, 20%나 감소했지만 정부는 올해 SOC 예산 중 약 2조 원가량이 이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분야는 최근 위기 상황에 따라 6.9%나 늘렸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KAMD 등을 빨리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 등 장병 복지 비용도 늘렸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 외교센터를 설립하고 남북 경제 교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외교 통일 분야는 5.2%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보기 드문 일주일짜리 연휴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해 최장 열흘을 쉴 거라는 기대 섞인 소문이 퍼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가 불과 한 달 뒤 문제를 아직도 결정하지 않아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날이 임시 공휴일이 될지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날만 임시 공휴일이 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개천절 추석을 지나 한글날까지 10일짜리 황금 연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학수고대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이른바 희망 고문인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사흘 전 결정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된 것도 고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돼도 그 앞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9월 26일이나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매번 이처럼 임박해 결정이 나면서 휴가 계획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으니 불확실성만 커지고 공휴일 지정 효과도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여행 일정이라는 게 표도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막상 이거 표를 선뜻 끊기도 망설여지고 그래서 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결국엔 집에서 쉬거나 기업들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기일을 맞추느라 황금 연휴 기간 다 쉬기가 어려운데 임시 공휴일이 갑자기 정해지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이를 미리 조정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늦장 결정으로 임시 공휴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공휴일이 하루가 늘면 국내 지출이 432억 원 증가하고 71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휴가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휴일이 하루 늘면 국내 여행 지출액은 400억 5천만 원, 해외여행 지출액은 146억 9천만 원씩 늘어나는데 해외여행비 중 21%가 국내에서 여행 준비에 쓰여 432억 2천만 원이 국내에서 쓰이는 셈입니다. 또 이 같은 여행 지출은 714억 원 규모의 생산 활동과 36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창업, 벤처와 기술 부문을 중점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관련 예산보다 0.5% 늘어난 8조 5,7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올해보다 19.4% 늘어난 1조 1,900억 원을, 창업 벤처에는 6.1% 증가한 4,4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은 올해보다 3.9%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7.5%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에너지 정책과 통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7만 7천 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 해체 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 총 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략을 전환하는 세부 계획도 내놨습니다. 폐기물 중심의 발전은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주로 외부 사업자가 만들던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생산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농촌 태양광과 자가용 태양광 등의 보급을 위한 지원액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등 여러 계층의 이익을 포용하는 방향의 신통상 정책을 올 하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2만 5천 개의 내수 중소 중견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바꾸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가 FTA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린 근로자가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 가서야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린 사건을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18살의 삼성전자 천안 LCD 공장에 입사한 이모 씨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근무하다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증상이 악화된 이 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법정 다툼은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병에 걸릴 만한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척박한 근무 환경이 병을 불러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역학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영업비밀이라며 유해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회사 측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에 대한 소송상 증명 책임을 완화시켜 업무와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희귀병이 근무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함으로써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병수입니다. 매주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는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아이들이 숲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산림교육 전문가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아숲 지도사란 숲의 생태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으로 아이들의 교육 이외에도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숲 유치원이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하는 교육기관을 일컫는 말로써 유아숲 체험장, 유아숲 체험원 등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11개 기관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유아숲 체험장이나 유아숲 체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숲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또 직접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하거나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느덧 8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9월에 가까워지면서 이 하반기 공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슬슬 채용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채용의 열기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과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채용 박람회가 있나요? 네, 먼저 8월에 개최되었던 이색 채용 박람회를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 5곳은 지난 21일 서울중앙대에서 공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직접 은행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취업 팁을 들려주는 시간도 갖고요. 또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하거나 각 은행 신입사원의 입사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은행 취업의 꿀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구직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는 면접 복장 코디법, 실습 강연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 행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금융권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이미지 개선이 많이 개선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수적인 이미지의 기업하면 현대자동차가 있죠.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24일에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이 채용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올해로 10회째인 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고유의 이색 인재 발굴 프로그램인 더 H 캐스팅이 어김없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더 H 캐스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 더 H 캐스팅이란 스펙보다 잠재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 현대차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용 프로그램인데요. 이 채용 홈페이지에 자기소개글을 작성한 대상자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현장에서 2차 면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말은 면담이지만 담소와 같은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면담은 3개 테이블로 나눠서 이 2명의 인사 담당자가 한 명의 지원자와 30분간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커피도 마시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편안히 풀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최종 선별이 되면 2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이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에게 열화와 같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회사와 인재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실시된 채용 박람회라니 기회를 놓쳐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아쉬워하기엔 이릅니다. 9월에도 다채로운 취업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먼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 K무브 해외 취업 박람회가 다음 달 7일에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14개 국가에서 50여 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가 직접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요. 한국의 인재들을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짜 해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사 담당자와 1:1 면접도 함께 이뤄지는 거죠. 와, 해외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K무브 해외 취업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1:1 취업 컨설팅인데요. 면접과 함께 구직자들이 작성한 영문이나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1:1 컨설팅과 또 해외 면접 컨설팅도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경험한 선배들의 생생한 취업 스토리와 경험담,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취업 멘토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 취업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해외 취업 완전 정보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월에도 이렇게 좋은 취업과 채용 박람회가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 밖에 또 어떤 박람회가 진행이 예정돼 있나요? 네, 이 외에는요.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선 다음 달 14일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2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참가해서 신입이나 경력직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청년희망재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을 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미리 사전에 면접 예약을 하면요. 지정 시간에 해당 참여 기업 부스에 방문을 해서 면접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 참여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과 직접 와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박람회에서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에 성공하면 박람회 이후에 2차 혹은 3차 면접이 진행된 후에 실제로 채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로 취업 전쟁에 뛰어들지 않아도 이렇게 현장 면접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이런 채용 박람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청년 10만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 달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 채용 박람회를 연다는 겁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고 청년들은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구직 정보하면 서류 전형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고 면접 때는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고용 박람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또 직접 면접을 보며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